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시간이라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모음을 쭉 했는데요. 우선 최근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대학생 진보 연합에서 사드 기지 반대 그것을 이제 시위를 했는데 이 얼굴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중국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얼굴들은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둥그럽지가 않습니다. 다들 퉁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계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 게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그 유승민과 진중권은 유시민과도 절친이었고 정의당 쪽 사람이고 진보세잖아요. 근데 유승민을 띄워주기 위해서 지금 지식인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뉴스원 TV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뭐 그 털보 그쪽 대깨문 조직하고 비슷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중심으로 한 세력이 지금 뉴스원을 통해 가지고 유승민을 띄워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시당초 박근혜 탄핵을 나서게 된 것은 박지원 호남 사람이죠. 이 진보 쪽에 이 사람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던 이 국정원장이던 이 사람이 가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홍석현, 박지원이 같은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만들고 이준석을 띄워주고 나경원도 2차적으로 띄워주고 이래서 지금 윤석열과 또 나경원이 또 친하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그 양정철과도 친해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국민의 힘을 키운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과 친중적인 거예요. 친중적인 건 홍석현의 여시제가 친중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뉴스원 TV에는 최진석이라는 교수, 서강대 교수였고 굉장히 철학계에선 또 알려졌다고 그러면서 막 그 여론몰이를 한동안 했었죠. 그런데 이 최진석 그 교수, 전 교수라는데 이 사람이 전남 출신이에요. 게다가 북경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학력이. 그 이전에는 서강대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까지 한 다음에 북경대에서 박사를 한 거예요. 학위를. 근데 그 전에 서강대 교수로도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강대라는 건 예수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회와 왜 중국과 이렇게 연관관계가 깊으냐라는 것을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세계 통제화 세력이 중국을 이용하되 그 중심 세력에는 예수회, 중국 예수회, 또 한국 예수회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를 통제화하겠다는 그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세력은 바티칸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그 중국에 있는 주교, 카톨릭 주교 예수회죠. 이 사람들과 합작으로 합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한국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최진석 교수에 대한 학력이나 그 배경을 설명하고 또 부정선거를 하고도 입 딱 씹는 사람들 또한 박근혜를 탄핵한 세력들
이 세력들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와 바티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뿌리가 깊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들은 그 사탄을 숭배하는 세력이잖아요. 바이든은 특히 그 역십자가를 가진 성경에 선서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탄 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은 트럼프가 반대한 그 위챗이나 틱톡이나 이런 거 금지하자라는 트럼프의 생각에 반대를 해서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서방 세계의 개인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그 전자기기 웹이죠. 이런 것을 허용을 한다는 거죠. 전자기기뿐 아니라. 그런데 이 헌터 바이든도 대단한 그 사탄 숭배 세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각종 이상한 짓을 했고 친중적인 행보를 했고 또 중국에서 로비 자금을 받은 그런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은 친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헌터 바이든의 그 정신 세계라는 것은 뭐 인신매매, 성문제 뭐 이런 것과 다 얽혀 있으면서 친중적인 세력이고 그 중국과 무슨 기업 관계를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세력의 또 다른 세력이 미국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오바마 추종 세력이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친중적이고 특히 한반도를 그 중국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외교 정책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오바마는 아시다시피 성땡땡자로 그 부인이 그렇죠. 부인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탄 세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히틀러의 가계 혈통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바마는 선거법,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장악하라라는 그런 핵심 슬로건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반대 세력인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자유시민의 조직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합법화된 그런 정부 복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바이든, 오바마 추종이죠. 오바마 이쪽은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세력은 부정선거를 반대해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미국에서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세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의회에서 연설을 한 트럼프 그 배경을 보니까 미국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굉장히 사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체돼 있죠. 그런데 말이죠. 베이징에서는 지금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보통 시민들이 여기 참석을 못하도록 굉장히 살벌한 그런 뭐라 그러나요? 검열, 검색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거 와이타임즈에서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어요. 이게 과연 그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기 사는 중국 사람들의 인민을 바탕으로 한 정치세가 이런과 과연 이런 모습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권력형 탑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글로 새겨진 그런 유니폼을 입으면서 그 경기를 운행하기도 한 그런 작은 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랬냐 들여다보니까 현대자동차가 들어갈 때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울 때 노조 가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는 노조라는 것을 기업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갈 때, 이전을 할 때는 그 노조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걸 조건화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를 살려주기 때문에 엄청 환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그 주에서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지금 많이 밀착돼 있다는 겁니다. 경제난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또다시 그 남북 분리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인도를 통한 간접적인 그 대북 교역마저도 급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북한이 어디 갈 데가 없게 만든 거죠. 그럼 북한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옆 나라이고 그 친중적이 어떤 그런 것을 계속 더 강화를 하겠죠. 그럼 그 반대로 그 미국과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무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친중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면을 마구 드러냅니다. 그래서 북한산 관광 같은 것을 하게 해달라고 미국한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건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일부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도적인 것만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인 것으로 뭐 식량난이 있으니까 그거 하겠다라든지 약품을 주겠다 이렇게만 했어도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슨 관광 같이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친중적으로 가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약한 것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4년간 61%가 가격 상승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등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뭐 중국 자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정책을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게다가 이제 부정선거를 할 거고 여론몰이를 엉터리를 할 때니까 마음껏 아무거나 하는 겁니다. 대통령 아들 지원금도 6개월 동안 3차례 지원을 1억 넘게 타갔다고 그래요. 이거 좀 지나친 건데 이런 것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부정선거 할 거고 여론 조작을 할 거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부동산에 이제 그 과도하게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뭐 내친다라 그래서 그러는데 그 DJ의 아들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김홍걸 씨도.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례대표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출당 조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명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를 낳냐면 왜냐하면 국회에 자릿수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뭐를 통과시킨다, 법제화한다 이럴 때 자릿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김무성, 홍석현, 박지원 이 팀은 그 남북 문제 해결하고 친중적이잖아요. 홍석현 씨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서클 자체가 지금 친중 진영, 친북 진영이에요. 그러면서 겉보기로는 무엇을 도대체 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정치세가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국힘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그 친중 친북적인 정치세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그 국민의당도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들이 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정치세라도 그 확산을 하려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브레인을 가지고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의 그 굉장한 그 여론 확산을 위한 그 굉장히 플랜을 잘 세우고, 그리고 겉보기와 그 깊이를 동시에 가진 그 정치세가 돼야 되는데, 이 국민혁명당은 대중 확산이 되지 못하도록 그런 쪽으로 자꾸 그 포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에 지금 친중 친북세가 3개 정당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국민혁명당이 굉장히 과격한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미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가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야 3대 1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매스컴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대중적인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최재형 중심의 그 여론몰이를 하는 그 대중 그 각 도를 돌면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연설회 같은 거를 하잖아요. 이거는 포장을 유시민세가 잘해왔죠. 그런 것을 해가면서 그 어떤 티파티처럼, 미국의 티파티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흡수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민혁명당과 합세를 하더라도 그런 작업이 지금 절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땅한 합리적인 그런 정상적인 정치세가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 이게 정상적입니까? 또 그 진중세가 결국은 바이든이나 오바마나 사탄숭배 세력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세로서 키워지려면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기대를 걸고 제가 주장하는 바를 좀 깊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